그러니까 면책을 받는데 파산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게 되면은 면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파산 선고만 있는 상태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한 번에 끝나잖아요. 한 번에 끝나고 돈도 조금만 갚아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회생은 생각은 없고 개인 파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제 사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은 제도적인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회생이 좋다, 개인 파산이 뭐 좋다 이렇게 딱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파산이 좀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 파산은 사실은 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될 때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를 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 파산의 어떤 신청 자격을 일단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어야 돼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없고 소득이 매우 적고 그런 상황에 처한데 이유가 있어야겠죠. 젊은 나이라면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기타 다른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저 백수입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 파산하고 싶으니까 지금 회사 다니는 거 그만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만두면 법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니 돈 잘 벌다가 갑자기 파산 앞두고 일을 그만뒀는데 소득이 없지만 이거는 벌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버는 거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파산 절차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굉장히 엄격해요. 파산이랑 면책은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파산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는 면책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다 갚고 못 갚는 거는 안 갚을래 탕감받는 거, 이게 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책을 받는데 파산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게 되면은 면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파산 선고만 있는 상태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를 보게 되면은요, 법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파산 선고 1년 내에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고도 신용거래로 대출 실행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이거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도 계속 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어떤 이익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어쨌든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경우에 면책 불허가로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회 행위를 해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이걸 채무 받아가지고서는 다 이상한 데 쓰고 파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비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낭비란 일률적으로 그냥 뭐가 낭비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업, 영업 상태, 생활 수준, 자산 상태, 그 다음에 뭐 사회 통념,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낭비로 분류되는 행위는 도박, 그 다음에 사치성 소비, 성형시술이라든가 명품 구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낭비로 포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파산을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느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회생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너 더 많이 갚아 라고 할지언정 안 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파산은 안 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으로 탕진을 한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니까 파산은 크게 실익이 없죠.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채무가 너무 이제 도박으로 탕진한 게 너무 많아서 청산가치에 잡히게 되면은 내가 변제금으로 그거 이상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파산 또 안 되고 개인회생 또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왕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어떤 뭐 여러저런 사정들을 잘 설명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을 받는 거를 시도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파산이라는 제도가 이제 채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개인회생, 파산, 나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